안녕하세요. 바바월드의 바바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주신화, 스타워즈에 드러난 낭만주의와 카타르시스입니다. 스타워즈는 최고의 영화 프랜차이즈로 지금까지 다양한 시리즈와 스피노프 등이 제작되었고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워즈는 인류가 만들어낸 우주신화이고 그 속에는 낭만주의의 피와 카타르시스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스타워즈 최고의 역습이 오이디푸스라면 제다이의 귀환은 파우스트가 연상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흔적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개봉했던 시퀄은 다음 영상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스타워즈에 드러난 낭만주의적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낭만주의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그나마 쉬운 방법은 계몽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문적 언어와 표현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 둘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낭만주의와 계몽은 예술, 철학, 문화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고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 그 정의 역시 다양합니다. 이 둘을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것이 이 영상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건 나는 단지 3분 라면이 먹고 싶은데 갑자기 세계 최고의 면을 만들겠다면서 수타면 비법을 배운 것과 비슷한 일이죠.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의 정의를 빌리자면 계몽이란 간단히 말해서 동일화의 과정입니다. 이성을 이용해서 개별적인 요소들을 동일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그 대상을 정의하는 과정이 서행됩니다. 예를 들면 근대 계몽의 대표적인 운동은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달랑베르나 디드로가 대표적이죠. 그건 세상 만물을 책 속에 담아내겠다는 웅대한 포부입니다. 이는 종교적 맹신과 봉건적 인습에서 벗어나는 시도이며 여기에는 어떤 금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배자인 왕이나 전지전능한 신도 백과사전 속에서는 하나의 항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 만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계몽의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백과사전을 읽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권장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 스탠포드 연설을 보면 그는 직구 백과를 언급하면서 그 백과사전이 당시의 구글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 지식인은 자신들의 소재를 백과사전으로 꾸몄고 한국에서 유행한 영어 공법 중 하나가 영어사전을 다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취미로 수학과 과학을 공부한 남자 아이작 뉴턴이죠. 심지어 이 남자는 데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한국의 취미로 유튜브하는 남자 바바비. 하지만 백과사전 속에 세상을 온전히 담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대상은 우리가 예술이나 매체에서 흔히 노이되는 대상입니다. 우선 나라는 의식과 자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는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똑똑한 뉴턴 역시 사랑의 감정을 이성으로 정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죽을 때까지 모쏠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랑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다릅니다. 사랑의 떨림, 두근거림은 사랑하는 사람 숫자만큼 다양하니까요. 다음으로는 자연입니다.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은 자연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이해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명, 전설 혹은 영혼 등의 초월적 영역입니다. 더 쉽게 정리하자면 인간은 인지 밖에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들이 낭만주의의 주제입니다. 낭만주의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연을 언젠가 인간이 돌아가야 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나 지역의 또는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삼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교테는 파우스트를 썼고 바그너는 일베르겐의 반지를 작곡했습니다.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 혹은 안드레세이나 그림 형제들의 동화들 역시 이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워즈 역시 운명을 소재로 삼는 낭만주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워즈는 현명하게도 운명 대신 포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를 낯설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운명이라는 소재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감성 대신 갬성이라는 말을 쓰고 합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성과 갬성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타성에서 벗어나 그 의미를 새롭게 의미하게 됩니다. 운명이 포스로 불리는 순간 그 의미와 대상은 지구에서 벗어나 무한한 우주로 확장됩니다. 스타워즈는 광활한 우주, 발전한 과학기술, 다양한 외계인의 존재 등 상상력이 넘친 세계를 구해냅니다. 이는 가상의 세계를 상상하는 아폴로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 매우 전형적인 영웅설화의 구조를 보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가진 주인공이 비호화 능력을 갖추고
동료들과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다윗과 골리앗의 구조를 섞어서 관객들이 약하지만 정의로운 다윗에게 몰입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짜증나는 캐릭터도 많고 주인공인 루크는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이다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장면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루크에게 다스베이더는 아버지와 오베아를 죽이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하지만 이 대사로 인해 루크가 믿는 세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오이티푸스가 생각나는 반전이죠. 저는 이 장치를 디오니소스의 폭로라고 부릅니다. 디오니소스는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감춰진 진실을 들춰내는 힘입니다. 비유하자면 디오니소스는 아기들이 삼형제의 늑대입니다. 안전했던 집이 날아가고 늑대 앞에 혼자 놓인 데이처럼 루크는 감춰진 진실을 마주합니다. 다른 예로 디오니소스는 편의점 거울입니다. 우리는 모의가 끝나고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당신이 편의점으로 가서 거울을 본다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편의점에는 거울이 왜 있을까요? 편의점 주인들은 한국의 소크라테스인가요? 한국은 7대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루크, 자신의 죄를 깨닫는 오이티푸스, 늑대 앞에 놓인 아기 돼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낭만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해 실존주의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면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오이디푸스는 계속 살아가죠. 루크와 아기 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영화가 끝난 후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죄를 만나더라도요.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합니다. 루크는 자신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다스베이더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고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것은 허황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연쇄살인마가 자신의 죄를 뉘우칠 것이라고 믿는 것만큼 헛되고 사악한 독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것이라 믿는 것보다 터무니없습니다. 그는 다스베이더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 다스베이더는 아나킨으로 돌아옵니다. 위대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으나 타락하고 방황했던 이 죄 많은 영혼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아나킨의 영을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카타르시스는 억압으로부터 해방감이죠. 운명을 소재로 하는 카타르시스는 인식 너머 세계와 우리가 하나가 된 듯한 고향감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소중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엎어진 탓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우리는 종종 그만 멈춰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현실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업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유연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는들 다스베이더만 할까요? 그렇다면 저 다스베이더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루크처럼 우리의 소중한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나킨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돌아갈 장소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이것을 최대 최소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극단적인 인물을 만들어서 관객을 한 곳으로 모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나마 우리를 억압했던 과거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자신을 늘 악한 것을 원하지만 늘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힘의 일부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방황과 고난 역시 우리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스타워즈 속에 잠들어 있는 낭만주의와 카타르시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타워즈 시퀄 시리즈가 실망스러운 이유로 찾아오겠습니다.